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정부의 장관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인들까지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반도체와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삼각축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오직 속도전만이 살 길입니다.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이어서 호남권에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조성하기로 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총 8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AI 로봇 1000대를 현장에 보급하고 앞으로 5년 동안 AI 로봇 전문 인력 10,000명을 양성하는 등 로봇 등 피지컬 AI 산업을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1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계획과 550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수출 산업으로 만드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 회장과 최 회장도 직접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 광주에 2기씩 메모리 팹을 구축하는 등 반도체, AI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양사 발표를 종합하면 전체 투자 규모는 호남권 896조, 충청권 392조, 영남권 270조 원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회장에게 차례로 90도 인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SBS 하정은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다음 달 출범할 정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만들어지는 메모리 공장 거점입니다. 모두 800조 원을 투자해 삼성전자 2기, SK하이닉스 2기 등 4기의 메모리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영남 지역은 기존 반도체 산업 기반을 활용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의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자세한 투자 규모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허브, 전력 반도체 등 유망한 기술의 혁신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생산된 반도체를 기판에 장착할 수 있도록 자르고 전선을 이어 연결하는 후공정, 첨단 패키징 거점은 충청권으로 결정됐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2기업이 모두 81조 원을 더 투자해 패키징 공장 등을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 거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용인에 짓고 있는 삼성전자 6기, SK하이닉스 4기의 완공 시기도 7년, 12년 앞당기는 속도전을 통해 확실한 메모리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피지컬 AI, 로봇의 거점은 새만금과 대구 경북의 대경권입니다. 새만금에는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로봇 제조 공장과 부품 단지가 조성되고 대경권의 자동차와 가전부품 기업이 로봇 부품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이뤄집니다. 풍부한 제조 인프라와 학습 데이터 관리로 2030년 피지컬 AI 분야 세계 1위로의 도약이 목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SK, 네이버, GS, 세계 기업이 우선 2029년까지 550조 원을 투자해 울산과 동해, 세종 등에 구축하고 이후 1,000조 원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직접적인 경제 효과,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솔루션 대표 기업 배출 등 여러 가지 효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입지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제와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역들의 정주 여건과 교통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첨단 미래 산업 위주로 전면 재구성하면서 국토 균형 발전과 차세대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노렸다는 평가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세계 인공지능 경쟁의 성패가 오직 속도전에 달려 있지만 현재 반도체 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수도권의 용량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역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은 폭발 직전이고 또 지방은 소멸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게 오히려 기회의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호남을 선택한 건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보수 야권의 기업 팔 비틀기 아니냐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들에게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업의 팔을 비튼다는 보수 야권의 주장은 기업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투자 등을 해내지 않으면 미래 먹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호남 땅값이 가장 싸다며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윤석열 정부도 열심히 하지 그랬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은 핵심은 결국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며 나머지 사업들은 호남 몰아주기를 희석하려는 들러리였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자발적 투자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기업의 팔목을 비튼 것이었다면서 권력이 시장을 접수하겠다는 관치경제의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이. 특히 호남권은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국회 국정조사로 입지 선정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충청과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와 의원들은 반발 기자회견도 잇따라 열었습니다. 국가 균열 발전에 가깝습니다. 이번 발표는 영남과 호남을 또다시 갈라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에 민주당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의적 발목 잡기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철진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악질적인 흑색 선전에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전남 광주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도 배제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산업 전략까지 지역 감정으로 몰아가는 낡은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